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또 주가 분위기가 바뀐 섹터가 철강주로 많이 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철강주들의 상승과 함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문배철강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셨을 텐데 과연 이 종목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투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철강주들이 상승한 그 배경에는 철근가의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태국이 한국산 도색 아연 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태국에서 이제 뉴스 하나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색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서 이제 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뉴스가 좀 들려왔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도색 아연 도금 강판에다가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산과 중국산에게만 이제 부과를 한다라는 게 바로 주요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좀 요지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네. 태국 기업인 NS 블루스코프라는 회사가 그 정식으로 정부에 이제 이제 소를 제기를 하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통상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은 바로 이제 시장에 적용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철강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죠. 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었다라고 좀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인 11월 1일부터 이제 한국산 이제 그 도색아연 도금 강판 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관세 부과가 나왔고 이제 유예 기간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철강주들에 미친 영향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해당 기업으로 어떤 기업들이 꼽히는지요? 네, 크게는 두 가지 회사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국제강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세아 CM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장중 한때 마이너스 4%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지금 현재는 밑꼬리를 달고 이제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그러면은 이번 태국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가에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아니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태국 시장에다가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이 두 종목이 왜 하락했는지를 보려면은 오늘 그냥 주식 시장 자체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워낙 그 지수 자체가 금요일답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심 자체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네. 당연히 이런 그 철강 관련 업체들 주가들도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반등을 하면서 앞서 저희가 이고인 사장님하고도 짚어봤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 안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다가 간밤에는 좀 주춤하고 성장주들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민감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것 아니냐. 국내 증시에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실 텐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성장주들 위주로 오늘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시크릿컬 종목들이 좀 뜨거운 상승을 했다라면은 너무 단기간 안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좀 식는 과정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의 그 돈들은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 떠나기 마련이죠. 거기다가 상대적인 매력도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항상 따지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소외당했던 성장주들이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철강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옳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동국제강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 증권사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1분기에만 해도 1,0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철근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 브라질 법인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 북미 지역에서 슬라브 가격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그 브라질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39%나 기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동국제강의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적인 상승을 아직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바로바로 좀 매수를 좀 잘하시는 편이죠. 하지만 이런 그 기간만 산업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매수 지원 가격은 직전 요 저점 부근이었던 21,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28,0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그 추세 이탈을 어떻게 보면 생각해봤을 때는 1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강은 목표 주가 28,000원, 순저가 1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봤을 때 그럼 지금 철강주 빠지는 이 기간 동안 그 다음에 핑퐁 순서를 기다리면서 매수해 보는 것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항상 우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을 따라서 돌파 매매로 같이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 반대로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할 때는 관련된 섹터를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때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시장과 다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이밍 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엇박자를 내는 게 오히려 내 계좌의 수익을 더 적극적으로 올리는 데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나 이 철강이 부족하면 네.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네. 철근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철강주를 매수할 때 계속 이 철근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철강이 부족한지 이 지표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 추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철강 가격 자체가 요즘에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철근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영향을 일단 크게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철강 업체들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중국산의 그 저가 공세가 한몫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산이 저가로 그동안에 수출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수출 증치세를 13%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이 생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번 수출 증치세를 더 이상 이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사 이익을 현재 국내 업체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건설 경기가 지금 현재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억제 정책을 펴왔죠. 그래서 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이제 억누르려고 좀 했었는데요. 그 이제 아예 그 규제 자체에서 이제 벗어나서 공급 쪽으로 이제 틀었다라는 게 바로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이제 근교에 하남이나 이제 그 고양시를 이제 한번 둘러본다라면은 최근에 타워 크레인이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국내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에 이런 추세가 이제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철강 산업 자체가 이제 그 시장 수요에 발맞춰서 뭐 생산을 급격하게 늘리고 설비 투자를 빨리 하고 그런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추세는 올해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동국제강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세아베스트 이야기도 해봤고 포스코 철강주 전체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이 안에서 이정민 팀장님의 탑픽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탑픽 종목으로는 금강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그 거푸집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거푸집 자체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푸집이 바로 알루미늄 폼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자체가 요즘에 가격 상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현장들 자체가 지금 현재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금강공업을 좀 매수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7,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11,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6,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공업이 이정민 팀장님의 최선호주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 6,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철강주 자꾸 요즘 빠지는데 손절하고 갈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